화요일 오늘 크보 MPB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크보든 뭐 국야든 일야든 미국 야구든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예,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더워요. 너무 덥다 보니까 이 라인업에서 특징들이 좀 많아. 그죠? 아무래도 이제 뭐 주전 선수를 빼는 케이스들도 덜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베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챙겨서 베팅을 못 하시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조심해야 될 경기, 특히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 또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 이런 팀들은 좀 라인업 변동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 항상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크보도 마찬가지야, 그죠? 주전 선수들 이제 빼는 케이스들이 좀 많고, 예, 그런 거를 좀 항상 확인을 좀 잘 해야 된다. 근데 그리고 또 덥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일본 야구도 오버가 좀 많이 뜨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투수들이 다 지쳐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요미 대 히로, 도쿄돔에서 열리는 경기고요. 일단은 요미 같은 경우에는 한신 상대로 이제 수입을 좀 당하고, 야쿠르트 상대로는 위닝을 달성을 했습니다. 타격감이 약간 좀 죽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방망이를 좀 쳤죠. 예, 방망이를 좀 치면서 타격감 조율을 좀 했다. 히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요코 주니치 상대로 뭐 전승을 달렸습니다. 역시 제가 뭐 히로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팀은 홈에서 강점이 두드러지는 팀이에요. 그죠? 예, 아무래도 홈 구장과 궁합이 좋은 그런 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는 강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은 야마자키 이오리가 선발로 나옵니다. 올 시즌 7승 3패 ERA 1.67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오리고요. 예, 이 선수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들을 좀 뜯어보면 좀 아쉬운 거는 볼넷 비율이 약간 좀 많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폼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해요. 예, 실점들도 좀 올라가 있고, 최근 두 경기 피안타율도 보면은 8개, 9개 이렇게 맞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좀 지쳐있는 느낌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역대 홈에서 좀 강점이 있는 선수고, 히로시마 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홈에서 히로시마 상대 1.48, 2승 이렇게 거뒀으니까 확실히 홈에서는 그래도 기대치가 좀 있다. 그러니까 최근 폼은 조금 아쉬운데 홈에서는 기대치가 있고, 히로시마가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원정에서는 좀 아쉬워요. 그죠? 예, 원정에서는 홈에서는 잘 치고 하는데 원정에서는 방망이도 좀 아쉽고 전체적인 성적도 좀 아쉽고. 자, 반대는 아두아 마코토. 이 선수는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야, 딱 보면은 외국인 선수, 구위 좋겠다. 근데 좀 제구는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전혀 아니죠. 그런 선수가. 일단 외국인 선수 자체가 아니고요. 혼혈 일본인 선수고, 구위가 약합니다. 그죠? 예, 구위가 약하고, 이제 제구가 오히려 좀 좋은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구위가 약해. 140 중반밖에 안 나온 선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수 올 시즌 특은 이 선수도 이제 선발로 전환한 첫 시즌인데 올 시즌, 그러니까 작년에는 불펜을 뛰었고 올해는 선발로 뛰는데 올 시즌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승효 기질이 좀 있었어요. 시즌 초중반에 적당히 그냥 뭐 6이닝에서 컬스 언저리 좀 해주면서 뭐 승훈이 좀 따랐던 그런 선수고, 최근에는 좀 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점들도 좀 많이 나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휴식을 좀 부여받았고요. 오늘 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 쉬고 등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최근의 폼은 전반적으로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기 직전 경기가 요코하마전 4이닝 5자책 경기 10피안타 크게 한번 털렸다. 최근 2년간 요미우리를 상대로는 선발로는 딱 한 번 만났고요. 예, 5이닝 3실점 승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근히 승효 기질이 조금 있긴 있다, 이 선수가. 예, 근데 이 선수 올 시즌 이제 리스크는 원정에서 4점대를 찍고 있다는 거. 상대 전적은 2승, 6승, 2무, 5패로 요미우리가 좀 앞서 있고요. 홈에서는 5승 1패로 요미우리가 압도적입니다.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죠. 히로시마는 원정에서 다소 아쉽다. 아쉽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데 여기 요미 원정에서도 뭐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야마자키 예오리가 최근에 조금 폼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히로시마를 상대로 홈에서 워낙 좀 좋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 아드와모 코토가 이제 쉬고 돌아오니까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선수는 뭐 그렇게 기대치가 아주 높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한 4옵션 기대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구위가 좀 약해. 구속이 뭐 140 후반도 잘 안 나와. 140 중반 정도 나오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 그리고 도쿄돔에서의 방망이 기대치 차이도 요미우리가 조금 나아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요미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승마 잠시만요. 언오버는 언오버가 약간 좀 어려운데 이게 언더 보기도 애매하고 오버 보기도 좀 애매하거든. 오늘 언오버가 별로 좋아 보이는 경기가 없더라고 MPB가. 예, 요거는 이제 그냥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에 이제 언더 보는 게 좀 무섭잖아요. MPB가 저 워낙 이제 불펜들이 많이 터지니까 좀 무섭기는 한데 히로시마가 원정에서 방망이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두아 마코토가 좀 쉬고 왔기 때문에 오늘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다음은 야쿠 대 한신, 야우레 대 사이키로토. 일단 저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하고 요미우리 원정에서 1승만 거뒀고요. 이제 간만에 이제 홈으로 복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방망이가 한동안 좀 좋았는데 지난주에는 좀 아쉬웠고 아무래도 원정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는 뭐 홈에서는 방망이를 괜찮게 좀 치기 때문에 홈이 뭐 워낙 타자 구장이니까 그리고 아마 오늘 산타나가 좀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군데 뭐 탈감 좀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 한신 최근 10경기 1패만 기록하고 있고 타격감이 뭐 엄청납니다. 최근에는 약간 죽는 그림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좋습니다. 그렇죠? 뭐 치카모토, 사토, 그리고 오야마, 방망이들도 엄청 잘 돌아가고 말도 안 되게 잘 치고 있죠. 지금의 한신은. 자, 야우레. 이 선수 특은 이제 좋은 구위를 좀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구위 대비 이제 삼진 비율이 조금 아쉽고 역시 이제 외국인 투수들의 특이죠. 예, 좀 볼질 이슈가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최근에는 좀 휴식을 좀 부여받고 나서 폼을 조금 좀 회복하기는 했는데 직전 경기 주니치 상대로 4.1이닝 4실점으로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겠죠. 예. 진구 홈에서는 3.19니까 뭐 나름 나쁘진 않아요. 그죠? 진구에서 이 정도 던지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야. 예, 홈에서 7경기 3피 홈런이니까 나름 피 홈런 억제도 진구 기준으로는 좀 잘해준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신 상대 올 시즌 2번 등판해가지고 모두 잘 던졌는데, 네, 상대의 전적을 참고할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의 타격감과 그 투수의 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그때 한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자신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참고하기가 조금 어려운 기록이긴 한 것 같습니다. 사이키로토 고트가 나오셨죠? 예, 9승 3패 ERA 1.14. 뭐 그냥 뭐 너무 잘 던지는 선수입니다. 그죠? 예, 근데 확실히 이 선수가 최근에는 조금 좀 위태위태하긴 해요. 땀도 뻘뻘 많이 흘리고 보면은 땀이 좀 많은 체질인 것 같아. 어, 땀이 좀 많은 체질이. 항상 보면은 땀이 너무 많이 나. 여름이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삐질삐질 흘리면서. 근데 그래도 이 선수가 위기 관리 능력도 좋고 잘 곧잘 막는 그런 선수죠. 뭐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선수니까요. 근데 이 선수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단점이 뭐야? 야쿠 상대 약합니다. 야쿠 상태 상대 전적이 좀 좋지가 않고 올 시즌 4경기 등판에서 ERA가 3.00이에요. 근데 사이키 로토는 최근 3년간 모두 1점대를 찍었던 선수거든요. 최근 3년간. 근데 올 시즌 4경기에 3점대 찍었으니까 다소 아쉽죠. 그리고 작년 시즌 3경기에서는 2.77. 이것도 아쉬워. 작년에도 1.7인가 1.8인가 찍었던 선수인데 사이키로토가. 그렇고 진구 원정 최근 2년간 3번 등판을 했고요. 3이닝 3실점, 3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뭐 전반적으로 조금 좀 기대치가 좀 떨어져 있고 가장 최근에 등판에서는 6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역시 야쿠르트 그리고 진구 원정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야쿠가 지난주에 좀 방망이가 좀 아쉽긴 했지만 이제 홈에 돌아오면은 조금 좋아질 수도 있는 배경이 있긴 있거든요. 네, 아무튼 상대 전적은 5승 8패로 한신이 좀 앞서 있고요. 홈에서는 3승 2패로 야쿠르트가 근소 우위 정도. 일단 선발에서의 차이가 저는 좀 많이 나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홈에 돌아온 야쿠 그리고 오늘 뭐 산타나가 복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산타나 올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산타나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한신 방망이는 뭐 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 방망이 기대치 차이도 좀 나고 그래서 이 경기는 한신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신 승마 6.5인치에는 언더. 리스크는 사이키로토가 진구 원정 그리고 야쿠 상대로 좀 약했다는 거. 요게 조금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한신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자, 다음은 주니치 대 요코.
일단은 이 경기는 오늘 중립구장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중립구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니치가 한 번씩 홈으로 쓰는 구장이고요. 주니치가 1년에 한 두 경기 정도 쓰는 구장이거든요. 나가라와 구장. 나가라와 구장. 야외 구장이고요. 예, 흙구장이고 펜스 거리나 높이는 그래도 조금 좀 먼 편이긴 해. 먼 편이긴 해. 요게 좀 리스크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발 쪽에서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경기예요. 그죠? 좀 제가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근데 약간 구장이 자주 쓰는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지금 여름인데 야외 구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건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장에 대한 얘기는 뒤에 또 이따가 해드릴게요. 일단 주니치 야쿠 상대로 수입했고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 역수입을 당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타격감은 쏘쏘한데 전반적으로 그 주니치 특유의 연결이 좀 다소 아쉬운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나카타 쇼도 좀 돌아왔는데 오히려 그 아저씨가 돌아오면 더 별로야. 중심에서 잘 끊어 먹어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제 호스코아나 칼릭스테가 뭐 꾸준하게 좀 쳐주고 있긴 한데 호스코아가 약간 좀 다운인 느낌 약간 있고 예, 뭐 안타들은 꾸준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코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 원정 수입, 홈에서 한신에게 오스틴의 활약으로 이제 한 경기를 가져갔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이 돌아오면서 이제 그래도 조금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마키가 좀 좋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오스틴이 돌아왔지만 돌아오기 전보다는 좀 기대치가 떨어져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죠? 자, 오늘은 다카시 히로토. 뭐 말이 필요 없죠. 일본 야구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죠? 최근 10경기 자책점이 딱 3점이에요. 최근 10경기.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이고요. 올 시즌 ERA가 0.48이고요. 예, 뭐 그냥 일리아의 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죠? 예. 말이 필요 없고 거의 뭐 역대급 기록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다카시 히로토입니다. 최근 10경기 중에 가장 못 던졌던 경기가 딱 한 경기가 있는데 그게 요코전이었어. 예, 6이닝 4실점 2자책 경기였고요. 실책이 좀 껴있는 경기긴 하지만 다소 아쉬울 만한 부분이고 이때 이제 패전이 됐습니다. 역대 이제 상대 전적은 본인 커리어랑은 비슷하게 좀 나오는 편인데 아무튼 최근에 만났던 요코전에는 안 좋았다. 좋지 않은 기억이 한 번 있다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요코하마 상대 전적을 봐도 2.0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코하마 상대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저 경기는 뭐 이제 실책이 좀 껴있었으니까 좀 감안은 해줘야 되겠지만 최근 10경기 중에 가장 못 던진 경기가 요코하마전이라는 점. 요 부분이 이제 살짝 리스크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코하마가 오스틴이 돌아오니까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 자, 다음은 하마구치 하루이로. 이 선수가 이제 5경기 연속, 복귀 이후에 5경기 연속 호투를 펼치면서 짬배기 형님, 복귀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마구치인데, 이제 직전 경기, 히로시마 원정 3이닝 5실점 4자책 8피안타로 좀 좋지가 않았고, 이 경기 전에가 이제 완투 한봉을 했던 경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완투 한봉한 다음 경기에서 이제 터지는 케이스들이 좀 덜어 있거든요. 최근에 누구야? 아리아라, 띠벌렁, 띠벌렁. 아리아라 이놈 새끼.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감안은 좀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 선수가 원래 이렇게 뭐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경기 좀 안 좋았으면 우리가 이제 흐린 눈을 하고 볼 타이밍이 좀 되기는 됐죠. 그죠? 요 놈 한번 안 좋아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만한 타이밍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기록들 전반적으로 특징을 좀 보면은 원정에서 좀 크게 약점이 있는데 이제 그리 또 준치 상대로 상당히 강했거든요. 이 경기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배당이 너무 맛있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맛있게 나온 배경이 좀 있기는 해요. 예, 그 배경이 이 하마구치가 준시 상대로는 상당히 좀 강했다. 이게 사실은 다카시 히로토가 나오는데 1.64를 줬단 말이야. 그 배경은 하마구치가 잘 던졌다. 주니치 상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 전적은 5승 9패로 주니치가 좀 밀리고요. 홈에서 2승 4패. 일단 상대 전적에서도 조금 밀려. 근데 이렇기 때문에 배당을 저렇게 준 거야. 그지? 아무 이유 없이 배당을 저렇게 줄 리가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일단 중립구장의 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야외구장이에요. 야외구장이고 흙구장이야.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 리스크가 요코한테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요코하마가 내야 수비가 더 안 좋아. 저는 요코하마 내야 수비가 거의 제일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선수들이 홈이 흙구장이잖아. 홈이 흑구장인데 이 선수들 어떻습니까? 홈에서의 승률이 좋나요? 안 좋아. 5할도 안 돼. 홈에서의 승률이. 음.
그리고 내야 수비가 일단 불안해. 주니치보다 더 불안해. 그리고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박마이가 좀 어떻습니까? 똑딱이들이 많거든요. 네, 똑딱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야 땅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이제 빠른 주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확실히 그 요코하마의 내야 수비의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뭐 주니치야 당연히 이제 홈인 반테린 돔이 더 좋겠죠. 예, 근데 어쨌든 내야 수비의 리스크는 저는 요코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외야 쪽을 보면은 약간 좀 펜스는 4m니까 펜스 높이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고 거리는 좀 있긴 있거든요 외야가. 그래서 어쨌든 요코는 이기려고 하면은 홈런을 쳐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카시로토는 또 피홈런도 거의 맞지 않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주니치 사이드를 볼만한 요소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주니치 승마 5.5 기준치에는 요거는 오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립 그 익숙하지 않은 구장의 변수도 좀 있고 하마구치도 직전 경기 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야 쪽에서 실책 같은 거 하나 나오면은 좀 실점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 자, 다음 경기는 라쿠텐 대 니오넴. 자,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소뱅에게 1승, 그리고 세이브 상대로 두 경기를 가져오면서 이제 5할은 맞춰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라쿠텐의 키워드는 뭡니까? 이제 빠따가 좀 아쉽다, 그죠? 네, 빠따가. 일요일날 이제 상대 투수가 좀 약하다 보니까, 빠따를 뭐 한번 시원하게 치기는 했지만, 그걸로 이제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라쿠텐도 뭐 타순의 폭발력이 좋잖아요. 한번 치면은 무섭게 치는 팀이긴 한데, 최근 기준으로는 타격감이 좋다는 생각이 별로 들진 않습니다. 자, 니오넴은 오리스 상대 2승 1무, 소뱅 상대 1승 2패로 뭐 나름 성공적인 한 주를 좀 보냈고요. 전체적으로 뭐 타격감은 괜찮아요. 타격감은 꾸준히 괜찮은데 역시 불안감은 마무리 쪽에 있죠. 마무리 쪽에. 다나카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 이 친구 나올 때마다 진짜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맞기 때문에 최근에 뭐 또 블론도 한번 했고 끝내기도 한번 맞았죠. 다카이사 하야카와 이 선수 뭐 올 시즌 폼이 엄청났죠. 진짜 뭐 압도적으로 막 꾸준하게 좀 던졌던 그런 선수인데 이제 직전 경기 한번 털렸습니다. 직전 경기 소뱅전 6실점 2피 홈런으로 크게 한번 털렸고 이제 소뱅이 자완 상대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을 좀 하고 있고 타격감이 괜찮은 상태였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좀 아쉬운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너무 좋았던 페이스를 달려왔기 때문에 한 경기 좀 폼이 좀 한번 떨어질 타이밍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소뱅 상대로 삼진은 8개나 뽑았거든요. 그래서 9위는 아직은 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올 시즌 니오넴은 두 번 만나서 괜찮게 잘 던졌고 니오넴 원정에서는 약간 아쉬웠다. 자, 카네무라 쇼마 이 선수도 뭐 나름 소소한 선수죠. 팀 에이스나 뭐 그런 급의 선수는 아니지만 나름 3옵션 기대치에서는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죠? 4승 4패 2할에 2.14. 전체적으로 뭐 꽉 막아주는 무실점 경기가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꾸준하게 이닝도 적당히 먹어주고 실점도 어느 정도 최소화해주는 그런 나름 소소하고 괜찮은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전 경기 오릭스 상대로 7.2이닝 이자책 뭐 나름 괜찮았죠. 최근 10경기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 그리고 리스크는 피홈런 리스크가 약간 있고요. 그리고 라쿠텐 상대로 6경기 등판 2승 1.44로 라쿠텐 상대로 상당히 좋았다. 라쿠 원정에서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선발만 딱 봤을 때는 그래도 하야카와 쪽에 좀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선발 매치업이긴 한데 가네무라 슈마 역시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고 그리고 라쿠텐 상대 전적도 상당히 좋고 라쿠텐 원정에서의 기록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까지 감안을 하면 저는 이 경기 니오넴이 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망이 쪽에서의 기대치는 니오넴이 좀 낮고 불펜은 둘 다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불펜은 그래도 고놈인 것 같긴 해. 불펜은 불펜은 고놈인 것 같고 그래도 빠따기 대치는 니오넴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니오넴 역을 한번 고려해볼 만한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니오넴 역풀 6.5 기준치에는 오바. 이 양 팀이 요거는 언더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경기 같기는 해요. 그죠? 언더가 난다고 하면은 아마 라쿠텐이 빠따를 좀 못 쳐서 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언더 보기에는 조금 좀 날보가 많이 떨리는 그런 경기 같은. 자, 다음은 지바다 수뱅.
자, 일단 지바롯데는 홈에서 세이브 상대 수입, 그리고 오릭스 원정 가서 두 경기를 가져왔고, 꾸준히 뭐 타격감은 괜찮은데, 주말에 타격감이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예, 타격감은 괜춘. 죄송합니다. 소뱅, 지난주 이제 위닝 거뒀고요. 이제 한 경기 패배한 경기들을 보면은, 라쿠텐전 이거는 뭐 실책 대참사로 경기를 패배했고 그리고 한 경기는 아리아라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을 열받게 했던 바로 그 경기 거의 뭐 대참사 오브 대참사였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뭐 타격감은 꾸준히 좋고요. 예, 그래도 위닝 가져갔다는 거 그런 거는 뭐 기분은 괜찮은 상태. 근데 불펜이 좀 불안하다. 불펜의 불안감이 최근에 좀 많이 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지마, 이 선수는 최근에 좀 폼을 좀 그래도 좀 회복을 하면서 나름 좀 1인분은 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역시 뭐 아주 잘 던지는 선수까지는 아니죠, 그죠? 그래도 좀 장점으로 꼽아볼 만한 거는 극단적인 타자구장인 조조 마린에서 홈에서 나름 강점을 좀 보여주는 편이고요. 근데 이 선수가 소뱅 상대 역대 성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ERA가 4.85로 좋지가 않고 올 시즌 소뱅 원정에서 한 번 만나서 4이닝 7피안타, 4이닝 7실점, 12피안타, 2피 홈런으로 상당히 좋지가 않았고 지금의 소뱅은 어떻습니까, 형님들? 자완상 10경기 하면 8경기가 자완이에요. 그죠? 10경기 하면 8경기가 자완이라서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 했어. 요즘 타격감도 좋고 요즘 자완 상대로도 잘 치죠. 자완 상대 약점을 좀 보였던 구간이 있는데 확실히 기대치가 있다. 자, 모이넬로 또 한 명의 고트죠. 최근에 약간 좀 우려스러웠던 구간이 있는데 최근 두 경기 다시 한번 15이닝 1실점으로 역시나 뭐 잘 던지면서 모이넬로는 모이넬로구나 다시 한번 증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지바 상대로 두 번 선발 등판해가지고요 조금 좋지가 않았는데 원정에서 7이닝 3실점, 홈에서 6이닝 3실점 1자책 좀 다소 아쉽죠, 그죠? 예. 이제 불펜 성적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지바 이제 특히 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조조마린 원정에서 다소 좀 아쉽기는 하다. 요 정도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바롯데가 뭐 타격감이 괜찮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5승 1무 9패로 이제 소뱅이 좀 앞서 있고 홈에서는 3승 3패. 소뱅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야외 구장에서 조금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름 지바롯데가 본인들 홈에서는 소뱅 상대로 강했어요. 그렇죠? 3승 3패니까 그동안의 소뱅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요건 선전했다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소뱅 승을 안 보기가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가 좀 나고 최근에 자원 상대 잘 치고 있는 소뱅. 그리고 모이넬로가 지바 원정에서 약간 좀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리스크가 오지마보다 크지는 않죠. 오지마보다 크지는 않고 이 경기는 소뱅 사이드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 소뱅 승마 6.5는 6.5는 조금 어려운데 저는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그래도 모이넬로니까. 그리고 오지마도 홈에서 홈에서는 그래도 좀 1인분 하는 선수라. 마우스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움직이냐? 자, 다음은 오릭스 세이브 에스피노자 대 유타로 와타나베. 이 경기가 좀 너무 개똥배를 받았죠. 개똥배를 받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유가 있긴 있는데 배당이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그죠? 오릭스는 리온의 원정에서 1무 2패 그리고 홈에서 지바롯데 상대로 1승 2패. 최근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나쁘진 않거든요. 오릭스가. 그죠? 오릭스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많은 승수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울 것 같고. 세이브 지바롯데 원정에서 수입. 라쿠텐 상대로 타케오치가 한 경기 호투하면서 한 경기를 가져왔고. 역시 세이브도 마찬가지야. 세이브 기준으로 타격감이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오릭스랑 비슷하죠. 타격감이 본인 팀 기준으로 나쁘진 않지만 아쉽다. 아쉽다. 자,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긴 한데 일단 최근 두 경기는 1실점 경기를 하면서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 선수가 볼질이 좀 다소 있는 편인데 최근 두 경기 볼넷을 3개씩 내겨줬다는 거는 약간 좀 리스크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근 폼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 특징이 있죠. 이제 홈에서 엄청나게 좋다. 홈에서 6경기 등판했는데 5승 무패, ERA가 0.91이니까 뭐 홈에서는 뭐 압도적입니다. 보통 이제 볼질러 투수들이 홈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올 시즌 홈에서
강했다. 그리고 세이브 상대로도 엄청 강했어요. 세이브 상대로 3경기 21이닝 1실점으로 ERA가 0.43. 홈에서 강했고 세이브 상대로 강했고 이러니까 이제 똥배를 받은 거죠. 야 오릭스한테 이런 개똥배를 줬냐 했지만 배경이 있긴 있다. 자 일단 유타로 와타나베 최근 3경기 연속 1실점 하고 있고요. 이닝도 보면은 8이닝, 7이닝, 8이닝으로 지금 최근에 뭐 너무 잘 던지고 있는 유타로 와타나베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근데 이 선수가 세부적인 성적을 좀 뜯어보면 좀 아쉽긴 아쉬워요. 삼진 비율도 좀 아쉽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잘 던지는 배경은 뭐냐면 약간 이제 볼질러인데 최근에 볼질 억제를 좀 잘하기 때문에 좀 잘 던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홈런도 올 시즌 1개밖에 없다. 오릭스 상대로는 올 시즌 2번 만나서 한 경기는 잘 던졌고 한 경기는 좋지 않았고 일단 오릭스도 뭐 최근에 빠따가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와타나베 이 선수가 잘 던져 이닝도 잘 끌어주고 제가 잘 던지긴 하는데 기록들을 조금 뜯어보면은 좀 리스크도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계속 이렇게 잘 던질 수 있는 선수인가? 라는 물음표가 좀 달리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오릭스 빠따를 상대하니까 뭐 잘 칠 수도 잘 막을 수도 있겠지. 근데 오릭스도 최근에 빠따감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근데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라인업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죠? 소위 이제 라인업 주장을 좀 많이 하는 팀이라서 이 경기 똥배를 들고 가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인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 라인업은 좀 한번 확인은 좀 해보세요. 예. 자, 7승 8패, 홈에서는 4승 2패로 뭐 호각이죠, 호각. 둘 다 뭐 올 시즌 너무 좋지 않은 팀들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 가지고는 뭐 치열하게 싸웠다, 다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못 믿는 구단이 소뱅 오릭스 지바. 소뱅 같은 경우에는 뭐 승률은 꾸준한데 좀 충격적인 경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지? 실책으로 한 경기 그냥 내줬고.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대첩을 줬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오릭스하고 지바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라인업 변화가 좀 많아서 그래, 그지? 지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부상 선수도 빠져 있는 선수들도 좀 있고 한 번씩 이제 뭐 이제 폴란코도 한 번씩 뺄 때도 있고 소토나 오릭스 역시 마찬가지. 라인업 변화를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주작 경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버릴 경기를 확실히 좀 버리는. 그래서 오릭스 요 경기를 만약에 고려하실 거면 마인까지 튕겨야 되는데 라인업을 보고 한번 판단을 좀 해 보셔라. 근데 솔직하게 메리트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그죠? 예. 유타로 와타나베도 어쨌든 에스피노자 못지않게 잘 던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똥배를 물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어 보여. 근데 오릭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일본 야구 쭉 한번 다 알아봤고요. 예, 크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크보는 두산과 LG 라이벌 매치업이죠. 선발도 좀 세게 붙었어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냉탕과 원탕이었죠. 예, 1위 팀을 수입하고 그것도 뭐 압도적으로 패버렸고 12팀한테 뺨 맞았어. 그리고 지난주 이제 특징을 좀 하나 꼽아보자고 하면은 두산이 이제 그래도 불펜이 리그에서 제일 단단한 팀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확실히 좀 불안감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예, 확실히 좀 많이들 지쳐 있어. 불펜들이 좀 지쳐 있다. LG 특은 최근에 좀 타격감이 좀 다운이 좀 돼 있고 다운된 배경이 있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우치나 폭치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를 많이 못 치렀다는 게 가장 이제 뭐 타격감 유지에서 좀 힘든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 롯데 상대로 1승 3패 취소가 좀 많아가지고 타격감 유지가 좀 힘들었을 거야. 오늘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어제도 경기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곽빈이니까. 자, 일단 곽빈. 올해 곽빈은 확실히 이름값에 비하면 좀 아쉬운 시즌을 좀 보내고 있기는 한데, 뭐, 최근에는 뭐, 그래도 꾸준하게 퀄스 언저리 정도 찍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2실점 하면서 퀄스 2회, 퀄스풀 1회로 뭐, 나름 쏘쏘하고요. 이 선수의 리스크는 뭐, 분명하죠. 예, 볼질입니다, 볼질. 볼질이 좀 꾸준히 좀 많은 편의 선수기 때문에 그 볼질로 주자를 내보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냐, 없냐. 삼진으로 잡을 수 있냐, 없냐. 그게 뭐 중요한 선수인 거죠. 홈에서 나름 좀 강점이 있는 선수고 LG 상대 전적도 뭐 쏘쏘한 편입니다. 예.
근데 손주영도 좀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이 선수 올 시즌 말 그대로 뭐 어엿한 선발이 돼 있는 선수고요.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시기에도 나름 잘 버텨줬고, 최근에 롯데 조정도 좀 받으면서 더 안정감이 좀 있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두산은 벌써 4번이나 만났고요. 2승 2패 3.22로 쏘쏘 괜춘. 일단은 뭐 선발 무게감에서는 곽빈이 좀 나아 보이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하지만, 손주영도 그렇게 뭐 많이 밀리는 선발이라고 생각 들진 않습니다. 그죠? 올 시즌 잘 던져. 잘 던져. 좀 많이 어려운 경기 같아요, 이 경기. 그쵸? 양 팀이 만나면 그렇게 뭐 쉽게 쉽게 가는 경기도 없을 뿐더러, 손주영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승패 라인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두산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그래도 선발에서의 근소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LG가 경기를 너무 뜨문뜨문했기 때문에 타격감 유지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불펜이야 양 팀 다 많이 불안하죠, 그죠? 양 팀 다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기대치는 두산이 좀 높긴 한데, 두산도 최근에 불펜이 배터리가 좀 많이 나갔죠, 그죠? 많이 나갔다. 그래서 이 경기는 두산 승마 9.5 기준치에는 언더. 다음은 롯데 NC. 롯데 요즘 타격감이 뜨겁죠, 그죠? SSG 원정에서 1승 2패, LG 상대로 1승 거뒀고,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데, SSG 상대로 루징을 한 이유는 역시 불펜 때문이다. 불펜 때문이다. 불펜이 더럽게 불안하다. 다음은 NC. 키움 상대 루징, 그리고 KT 상대로 1승 1패 했고, 이 선수, 그 NC가 뭐 나름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사실, 전력만 보면은, 지금 사실 꼬꾸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전력이거든요. 저 주전들이 2명이 빠져 있고, 그리고 불펜은 사실 거기 초토화 상태야, 거의. 1군에서 이제 부진한 선수를 싹 다 내리면서 2군에 있는 선수를 많이 끌어올렸고, 분위기 전환을 한번 꾀하고 있긴 하지만, 불펜 스쿼드가 솔직히 좀 많이 빠져 있고, 근데 솔직히 야수 라인업을 보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주전들이 2명이 빠졌어도 역시나 꾸준히 방망이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발은 윌커슨 대 신민혁. 일단 윌커슨은 뭐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폼이 좀 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충분히 좋은 피칭을 꾸준히 좀 해왔기 때문에 한번 뭐 폼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한번 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운영을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커맨드에 안정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기 운영을 잘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죠. 이제 NC전 상대 전적이 썩 좋지 않는 편인데 홈에서는 좀 나름 괜찮은 편이고, 근데 확실히 NC가 최근에 타격감이 굉장히 뜨겁긴 뜨겁다. 자, 반대는 이제 신민혁인데, 신민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있죠. 이 선수가 이제 뼈 조각이 조금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뭐 뼈 조각이, 저도 이제 뼈 조각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뼈 조각이 돌아다닐 때는 결국에 어디에 끼는 케이스가 있어. 이제 그러면은 좀 안 좋아. 근데 저번에도 던지다가 내려왔거든요, 민혁이가.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 그 끼면은 통증이 세게 온단 말이야. 최근에 뭐 기록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요. 실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일단 롯데 원정에서는 뭐 나름 잘 던졌던 기억이 많은데 최근 폼을 봤을 때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롯데가 타격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롯데 특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항상 좋은 팀이에요. 홈에서 분위기 한번 타면 진짜 막을 수가 없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삼성하고 롯데는 홈에서 분위기 타면 진짜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신민혁 역시 조금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예. 일단 올 시즌 5승 7패, 그리고 홈에서는 3승 3패. 올 시즌 홈에서 승률이 좀 좋은 거 감안하면은 NC전에는 좀 아쉽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윌커슨도 진짜 불안하긴 하지만 최근 기준으로 그래도 윌커슨이 좀 우위에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방망이 기대치도 역시 롯데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롯데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승마 10.5 기준치에는 오바. 화요일 날 오버보이가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즘에 크보는 진짜 언더 보기가 진짜 많이 힘들죠, 그죠? 불펜들도 많이 불안하고. 자, 다음은 삼성 하나. 이 경기도 승패 라인이 좀 많이 어렵죠, 그죠? 많이 어려운 경기가 또 하나 나왔네. 일단 삼성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LG 원정에서 위닝, 홈으로 돌아와서 수입. 홈에서의 수입했던 배경은 아마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 첫 경기를 이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또 삼성 특유의 그 홈에서 좋은 분위기가 확 살아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타격감도
올라와 있는 사이클이고 오늘도 이제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기대치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한화 뭐 가장 핫한 팀 중에 하나죠, 한화. 타격감이 굉장히 좋고 요즘 사실은 뭐 불펜이 이렇게 좋은 팀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뭐 하나도 뭐 불펜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좀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불펜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좀 최근에 있는 한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 원정 수입 기아 상대로 1승 1패. 최근 중심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다. 내가 올해 형들 특정 팀 불펜이 좋다고 얘기하면 반발이 심해. 근데 그 이유는 알겠어요. 예. 왜냐면 불펜이 좋은 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상대적인 거를. 저는 이제 10개 구단의 기록이나 경기를 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근데 특정팀 팬분들은 우리 팀이 불펜이 괜찮다고 이러면서 막 쌍심지를 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승현, 최근에 좀 실점이 좀 올라가 있는 이승현이죠. 이제 직전 경기가 LG전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LG전에 강점이 있는 타입이에요. 좌타 상대로도 강점이 좀 있고, LG전에도 꾸준히 좀 좋았던 선수인데, 직전 경기 LG전에 4.1이닝 6실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배터리를 의심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죠? 예. 좌타 상대 강점이 있고, LG전에 엄청나게 강했던 이승현이 이 정도까지 털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선발 전환 첫 해의 리스크. 그리고 최근에 이 경기뿐만 아니라 조금 실점 비율이 좀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배터리 이슈. 이 선수가 이제 서드 피치가 좀 약해요. 서드 피치로 이제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서드 피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우상바 기질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시즌을 거듭하면서 조금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체인지업의 구사 비율이 올라갔고 체인지업의 헛스윙 비율이나 피안타 비율도 좀 개선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타 상대의 기대치는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한화의 중심 타선 우타 라인들은 그냥 우타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엄청 좋아. 타격감들이 다 최은성, 뭐 안치홍 꾸준하고 노시환도 이제 좀 치기 시작하고 뭐 태견이도 뭐 꾸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리스크가 될 것 같다. 올 시즌 하나는 홈에서 만나서 5이닝 2실점 승리 퇴수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상대는 파리야. 나는 얘는 좀 도통 감을 못 잡겠어. 형들 그죠? 뭐 한번 드럽게 꾸준하게 또 못 최근에는 못 던지고 있는데 뭐 한 번 또 잘 던질 때는 또 이닝도 먹고 또 잘 던져주기도 하고 근데 또 한 번 또 못 던질 때는 한 3, 4실점 해쁘고 아직 좀 잘 갈피를 못 잡겠고 일단 스타일은 높은 타점이 좀 장점이고 직구 구위가 괜찮은 편이고요 직슬에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체인지업이 조금 약한데 이 선수도 뭐 자상배가 기질이 좀 있었거든요. 시즌 초중반에. 근데 조금 리그를 거치면서 이제 고인구 적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좌상바 문제가 조금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7승 4패. 홈에서 5승 1패로 삼성이 좀 압도적이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이 홈에서 분위기를 타면 진짜 무서워. 롯데랑 마찬가지죠. 그죠? 홈에서 분위기 타면 뭐 모든 팀들이 무서운데 진짜 좀 달라 이 팀들은. 상대 전적에서도 홈에서 이랬고. 근데 사실 하나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그죠? 하나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 근데 이 경기는 승패 라인이 진짜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하나 풀 정도가 일단은 괜찮아 보이고 저는 하나 역을 한번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승현이가 조금 좀 기대치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는 양 팀 다 승리패 라인을 가져야가 좀 부담이 좀 되는 경기 같아. 솔직히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 홈에서 진짜 엄청난 삼성. 반대로 지금 뭐 삼성한테 안 밀리는 페이스의 한화. 예. 그리고 선발 쪽에서의 불안감은 승현이가 조금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근데 역시 오바도 좋은 선택지가 좀 돼 보이죠. 바리아 역시 최근에 뭐 이렇게 좋지가 않고 승현이도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바도 괜찮은 선택지. 자, 다음은 도현이 대 영표 기아 KT.
일단은 기아가 충격적인 한 주를 보냈죠. 예, 기아 두산 수입 패배, 두산전 수입 패배 그리고 하나전 한 경기 챙겨온 게 그나마 다행이다. KT도 만만치 않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9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려오던 KT가 한번 조정기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KT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난주에 선발이 잘 던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전부 무너졌어요 선발들이. 그러니까 뭐 이길 수가 없고 두 번째 문제는 잘루 파티. 지금 리그에서 잘루가 가장 많은 팀인데 백호가 지금 최근에 타격감이 조금 좋아지는 기미가 있긴 한데 중간에서 이제 백호가 뚫어주질 못하면 항상 답답한 경기를 많이 하고 그 중간에 황재균이 있죠. 예, 황재균이 경기를 다 말아먹는다. 누가 좀 데려가세요 황재균 좀. 이제 KT의 강점이 그래도 필승조 두 명이 좀 단단하다는 건데 그 필승조까지 가보지도 못한 한 주였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김도현 최근 두 경기 연속 이닝도 못 먹어주고 있고요. 6실점 4실점 하면서 이제 크게 털리고 있고 이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실점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닝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이제 볼질을 해버리니까 이닝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최근 두 경기 1.1이닝, 2.1이닝 요렇게 이닝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는 볼넷이 한 개라는 게 이제 그나마 위안거리긴 한데 아무튼 뭐 기대치가 역시 별로 없죠. 예. 근데 뭐 고용표는 사실 뭐 기대치가 있을까요? 그죠? 요즘에는 너무 좋달래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복귀 이후에 7경기를 던졌는데 극과 극이에요. 예, 3경기는 퀄스 이상을 찍으면서 잘 던졌고 4경기는 탈탈 털렸고 예, 4경기는 뭐 피안타가 거의 뭐 10개 이상 뭐 이렇게 가거든요. 예, 뭐 너무 털려. 너무 대놓고 털려. 그 배경의 이유는 체인지업이 좀 안 좋아서인데 체인지업이 좀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직구가 똑꽉똑꽉 좀 많이 맞아나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예, 기아는 올 시즌 초반에 한번 만나가지고 6이닝 무실점 승투가 됐는데 뭐 이때의 고용표가 아니긴 합니다. 그죠? 예, 상대 전적은 전체적으로 뭐 소소한 편. 상대 전적은 7승 5패, 홈에서는 2승 4패. 홈에서는 조금 좀 밀리고 있는 기아긴 하고요. 이 경기가 좀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일단 영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좀 기대치가 좀 너무 떨어져 있는 고용표고 뭐 결국에는 영표가 최근에 영표가 잘 던지려면은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극단적인 땅볼 투수기 때문에 지금 피안타를 너무 많이 맞거든. 그래서 병살이 한 2개 정도 나와줘야 돼. 좀 잘 맞은 타구가 정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호투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최근에 영표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도현이 역시 마찬가지죠. 예, 도현이 역시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예,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거는 KT 정배는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예, 이것도 승패라인이 되게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기아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예, 양쪽 다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그런 경기인데 그래도 방망이 힘은 기아가 낫기 때문에 저는 기아를 한번 보도록 하고 결국에 관건은 그냥 고용표가 좀 운이 따라줘야 돼요. 잘 던지려면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고용표는 운이 좀 따라줘야 잘 던질 수 있다. 최근에 보면은 땅볼 유도도 좀 시원하게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아 역풀 10.5기준치에는 오바가 좀 맛있어 보이긴 하죠, 그죠? 예, 오바가 이제 조금 막히는 시나리오는 고용표가 이제 병살 한 2개 정도 좀 이렇게 어떻게 운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유도하면은 오바가 좀 막힐 가능성이 있는데 오바가 아주 푸근해 보이긴 하죠. 그치. 도현이도 기대치가 없단 말이야, 그죠? 2경기에서 뭐 평균 거의 2이닝을 먹었으니까 기대치가 없고 근데 KT도 뭐 빠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죠? 보면 뭐 득점력이 나쁘진 않은데 잘루 파티가 너무 심하고 아무튼 뭐 백호가 좀 살아나야 돼. 예, 백호가 타격감이 좀 좋아지는 감은 있는데 백호가 최근 득점권에서 약간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좋아질 사이클이긴 한데 백호가 살아나야 돼. 뭐 참 백호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뭐 타격감 쏘쏘한데 적시타가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맞아요. 제가 아까 뭐 상다 전적을 좀 불러드렸지만 올 시즌 보면은 기아 상대로 잘 싸웠거든요. KT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무시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양 팀 다 손이 안 나가는 경기 같아 나는. 음, 양 팀 다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자, 다음은 키움 대 SSG, 하영민 대 오원석. 일단 키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키움의 특은 뭡니까? 불방망이죠, 불방망이. 일단 키움의 불판 불안감이 진짜 엄청나게 큰 팀인데 그거를 그냥 빠따로 지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
빠떼로 그냥 쇼부를 보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예, 키움의 불펜은 사실상 필승조가 거의 붕괴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키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 뭐 SSG는 뭐 좋나요? 그죠? 이거는 뭐 키움만의 문제는 아니긴 해. 스스지도 뭐 풍전등화지 뭐. 아무튼 뭐 타격감은 좋다. SSG 롯데 상대 이제 위닝을 거둬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원정 대구 원정 가가지고 수입을 당했고 원정에 그 수입을 당한 배경은 1차전이죠, 그죠? 1차전에서 이제 불펜이 완전히 뭐 털려버리면서 1차전을 그렇게 내줬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완전히 기를 살려주게 된 그런 경기였고 그런 시리즈의 분위기도 진짜 무시를 못하죠, 그죠? 네, 야구라는 스포츠는 진짜 시리즈의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 분위기를 무시 못이야. 자, 하영민. 일단 제가 일요일 경기는 저 하영민을 반대를 보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하영민은 체력이 문제인 선수예요. 그죠? 이 선수 선발전은 첫 해기 때문에 체력으로 위태위태한 모습이 나와. 그래서 이제 4일 지구 등판이면 전 반대를 가려고 했는데 4일 로테는 피했죠. 예, 오늘 이제 다시 일주일 휴식 등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다소 좀 기복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뭐 나름 역할을 좀 해주는 선수고요. 뭐 절대 만만한 선수는 아니죠, 올 시즌 기준으로. 이 선수가 이제 성공한 배경을 보면은 이 선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좌상바예요. 예, 이 선수가 체인지업이 별론데 그러니까 선발로 성장을 못 하는 거야. 그거를 9위로 이겨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선발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구종을 추가했죠. 체인지업을 버리고 이제 스플리터를 장착을 하면서 그 스플리터가 괜찮게 장착이 됐기 때문에 올 시즌 선발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스이상대 올 시즌 선발로 한번 나와서 승리 투수가 한번 됐다. 오원석 최근 두 경기 좀 좋지 않죠? KT 롯데 만나서 4실점 5실점으로 다시 부진하고 있는 오원석. 올 시즌 뭐 나름 괜찮은 선수인데 역시 뭐 이 선수는 너무 기복이 심한 선수기 때문에 이러다가도 갑자기 한번 잘 던지면서 통수를 치는 선수긴 하죠. 올 시즌 키움 상대로는 썩 좋지 않았다. 스타일상 오원석은 좌타에 좀 강한 타입이거든요. 예, 슬라이더가 좋고 약간 크로스 형태이기 때문에 좌타에 강하고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유난히 키움전에는 좀 좋지가 않았어. 키움은 이제 좌타 라인이 좋은 팀인데 키움전에 좋지 않았고 근데 저는 오원석 같은 선수들은 상대 전적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인이 기복이 심해. 쿠에바스도 약간 그렇거든요. 저는 쿠에바스 상대도 잘 안 봐. 하나전 아니면. 근데 최근에 하나전에 또 탈렸잖아, 그지? 그냥 이 양반은 그냥 지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키움전, 고척전의 성적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고척에서 유난히 좀 고전한 경기가 좀 많다. 근데 역대 이제 키움 고척전도 보면은 오원석답게 또 꽉 맞는 경기들도 좀 덜어 있어요. 그냥 오원석은 이런 투수야. 이런 투수. 자, 일단 상대 전적으로 보면요. 이게 올 시즌 3승 8패, 홈에서 1승 5패로 이게 이제 키움이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예. 유독 스스지 상대로 좀 좋지 않았던 키움이야. 근데 일단 최근의 분위기나 선발 매치업들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키움 역을 한번 보고 싶은 경기가 맞거든요. 그죠? 예, 최근에 타격감은 키움이 더 낮고 불펜의 불안감은 둘 다 또이또이하고 선발은 그래도 키움이 약간 좀 낮단 말이야. 물론 이제 오원석이 끓기는 오원석이 나오면 뭐 그거는 뭐 스지가 이기겠죠. 그죠? 끓기는 오원석은 진짜 좀 빡세긴 빡세니까. 근데 전체적인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요거는 저는 키움 먹을 한번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10.5 기준치에는 오바를 보는 근거는 불펜입니다. 그죠? 예, 일단은 뭐 원석이가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애긴 한데 기복이 좀 최근에 폼은 좀 아쉽고 근데 양 팀 다 불펜이 엄청나게 불안하기 때문에 요거는 언더는 뭐 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매치업이죠. 네, 키움 역풀 10.5 기준치에는 오바. 자, 일단 코멘트는 여기까지.